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입니다. 이번 몬스터짐 프로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국내 최초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일단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포징에 대한 제 해설과 이어지는 탑3 비교 심사에 대한 제 간략한 해설을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선 디아샤 같은 경우는 야마모토 프로컵에 이어서 헝가리 프로에서 연속적으로 2위를 기록했고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프로쇼인 몬스터짐 프로에서는 조금 더 컨디셔닝에 집중을 했다고 일단은 인터뷰에서 말은 했습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네이선 디아샤는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사이즈가 거대하고 근육의 모양이 굉장히 좋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지만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 반면 앞모습 같은 경우는 복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봤던 헝가리 프로 때보다 그 복부 쪽에 있는 근육의 선명도가 더욱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네이선 디아샤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인 바디빌더고 88년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큰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몬스터짐 프로를 마치고 나서 내년 올림피아에만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합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이어서 다음 개인 포징 보시죠. 지금 보시는 선수는 모하메드 엘맘이란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엘맘은 굉장히 특이한 포즈를 좀 보여줘서 관중들에게 좀 흥분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카멜크루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답게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와 함께 얇은 종이장 같은 피부에 컨디셔닝까지 잘 살려왔죠. 근육의 디테일이나 분리도가 어떻게 보면 네이선 디아샤보다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근육의 모양 같은 부분은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선 디아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겠죠. 등 근육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이제 좀 허리가 좀 이란 선수는 아니고 이 선수는 이제 러시아 선수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굉장히 좀 퍼포먼스적으로도 뛰어났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포즈였던 것 같습니다. 카멜크루에서도 뭐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번에 좀 최초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이름을 굉장히 좀 발음하기 힘든데요. 시브시스 코텔로라는 선수입니다. 이 코텔로라는 선수가 제가 알기로 국내 장성엽 선수랑 이제 쇼노든 클래식에서 오버롤전 체급에서 각각 우승을 하고 오버롤전에서 장성엽 선수랑 맞붙어서 장성엽 선수를 이기고 프로카드를 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던 코텔로 선수는 굉장히 하체가 두꺼웠습니다. 하체의 좀 디테일이나 이런 근육의 분리도가 조금은 아쉽지만 사이즈적인 면에서 굉장히 컸던 선수입니다. 반면 하체에 비해서 상체 쪽의 광배근의 좀 너비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백포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체는 컨디셔닝이나 뭐 이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앞다리 쪽에 근육의 분리도가 부족했고요. 뒷다리 쪽에 햄스트링은 잘 보이는데 상체 쪽에 이제 광배근의 너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근육의 컨디셔닝과 분리도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번 몬스터짐 프로에서 의외로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사이즈적인 면에서 가장 거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허리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근육의 모양이 과거 1970년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지오 류브레를 떠올리는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코텔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텔로 선수의 포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국내 헤비급 최초 IFBB 프로 이승철 선수였는데요. 굉장히 시합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승철 선수는 컨디셔닝을 아마 베스트로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본인 커리어 사상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고 특히 나바 때보다 훨씬 더 월등히 커진 사이즈와 더 나은 컨디셔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후면 쪽에 햄스트링이나 둥근 같은 경우도 근육의 분리도가 어느 정도 보이죠.
네, 헤비급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이승철 선수가 사이즈 면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라인업에 포진된 선수들이 이승철 선수에 비해서 사이즈 면에서 오히려 밀리지가 않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오픈 바디빌더들이 이렇게 큰지 저 투포이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후안 디젤 모렐입니다. 후안 모렐 같은 경우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 몬스터진 프로에서는 올림피아 때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주 전에 했던 게스트 포징 모습을 보고 후안 모렐의 몬스터진 프로 모습을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질 만큼 완벽에 가까운 후안 모렐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체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체 근육의 분리도로 인해서 후안 모렐은 본인의 단점인 하체를 좀 극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측면 하체 쪽에 엉덩이 둥근 부분의 근육의 분리도까지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또한 상체 쪽에서는 후안 모렐의 강점이었는데 기존의 강점들은 그대로 잘 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산 디아샤보다 컨디셔닝의 수준이 더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후안 모렐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 하체 사이즈인데 저 부분이 지금 후안 모렐을 제가 거의 근 5, 6년째 보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하체는 그런데 햄스트링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전면에서 보이는 앞다리 이제 그런 근육의 분리도가 아닌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쉬웠던 후안 모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 그 버디빌딩 팬들에게 인스타그램 보디빌더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비판들이 무색할 만큼 후안 모렐이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좀 개인 포징을 보고 나서 이거 네이산 디아샤가 진짜 위험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후안 모렐의 완성도나 근육의 분리도, 선명도가 네이산 디아샤보다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 출신 미국인입니다. 그 안 구엔인데 제가 이게 발음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캘리포니아 프로나 이런 템파 프로 이런 북미나 이제 미국권 시합들만 뛰던 이런 선수인데 국내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합을 치렀는데 체중이 꽤나 생각보다 많이 나가셨습니다. 116kg 정도 나가셨고 지금 보시는 모습을 보면은 안구엔 선수 같은 경우는 컨디셔닝이 늘 문제였지만 근육의 모양이나 볼륨감은 항상 잘 가져오는 선수였습니다. 이번 몬스터진 프로에서도 본인의 특기인 그런 근육의 볼륨감들과 사이즈는 잘 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컨디셔닝의 수준이 이제 기존에 제가 안구엔 선수를 쭉 봐오면서 쌓였던 그런 기대치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컨디셔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광배근이 조금 더 넓었으면은 탑3에서 좀 경쟁을 해볼만 하지 않은가 했던 그런 모습, 아쉬움을 남겼던 안구엔 선수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발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선수는 마렉 올야냐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좀 유럽 선수들 발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픈 바디빌더로서 굉장히 좋은 컨디셔닝을 가져온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 몬스터진 프로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굉장히 근육의 분리도 면에서는 훌륭한 그런 컨디셔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의 근육의 모양 싸움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마렉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처음 느꼈던 게 하체의 전반적인 사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앞에서 봤을 때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을 했고요. 복부 쪽, 하부 쪽에도 조금 튀어나온 것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셔닝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즈적인 면이 조금 아쉬웠던 선수였죠. 마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트포이는 처음 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전반적인 근육의 분리도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왜냐면 오픈 바디빌딩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백 쪽에서도 좀 약점이 발견되는데요. 광배근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가 비어 보이는 그런 아쉬운 모습도 조금 보여줬던
마렉 선수입니다. 다음 보실 선수는 모산 사마디 선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프로 데뷔를 했을 때 넥스트 빅람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밀어줬던 선수인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2년 동안 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출전을 한 게 복귀전으로 선택한 게 몬스터진 프로고요. 보시다시피 그 프레임, 몸통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뼈대가 깁니다. 그래서 까딱하면은 근육이 비어 보일 수 있는데도 충분히 사이즈를 잘 살려왔죠. 하지만 기존의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거대한 사이즈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의 분리도나 완성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거대한 프레임을 가득 채운 사이즈는 보기 힘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선수입니다. 저 트포이에게 개인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다니엘 토스 선수에 대해서 꼭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마니악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바로 나오자마자 백포징을 잡는데요. 근육의 분리도나 이런 것 부분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선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둥근 부분에 이제 햄스트링이랑 등 근육에 있는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뚜렷하고 온몸 곳곳에 핏줄 같은 게 뚜렷하게 보이면서 약간 좀 그레이니아라고 하나?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친 피부 결을 보여주는 느낌. 과거 브랜치 워렌이라는 선수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핏줄이 온몸 군데군데 있고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근육의 볼륨감이나 사이즈도 정말 거대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분이 IFBB 심판인데 오늘 뭐 아내가 나오셔가지고 판정은 하지 않았던 IFBB 심판이랑 옆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다니엘 토스 같은 선수는 굉장히 지금 완벽합니다.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하지만 유일한 단점이 이제 튀어나온 복부,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튀어나온 복부 컨트롤 자체가 이 선수가 이제 한계적으로 좀 집어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순위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보디빌딩, 오픈 보디빌딩이라 하더라도 심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미하일 볼링킨 선수인데 이 발음 역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하일 볼링킨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양적인 체형을 갖고 있었어요. 하체 부분이랑 팔이 조금 짧고 몸통이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모습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눈치를 못 채실 수 있는데 등 근육이 굉장히 광배근이 길게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보통 이제 허리가 길면은 그 광배근 자체가 짧거나 짧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미하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체형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배근이 굉장히 두텁고 넓게 자리 잡았죠. 특히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무슨 거북이 등딱지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면 지금 보시는 4번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는 허리가 굵어서 그런지 그런 V 테이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선수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점이 여러분 지금 조금 이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몸이 유연하고 재빠르고 탄력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 선수가 백 덤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대해 주시고 지금 좀 봐주십시오.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복부 쪽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잘 못 찍었습니다. 좀 여러모로 단점은 이때 좀 강점이 뚜렷해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추어 보디빌딩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대구의 장성용 선수입니다. 장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그랑프리 때도 헤비급 마이너스 100kg에 출전을 하였죠. 장성용 선수는 이번에는 플러스 100kg 슈퍼 헤비급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쪽 아마추어전에서 슈퍼 헤비급에서 1위를 하시고 오버롤전에서 체급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카드를 따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지금 보시는 프로전에 바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장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너무 근육의 모양이 좋습니다. 이란 선수랑도 대결을 많이 한 선수인데 컨디셔닝이나 이런 근육의 모양이 좋은데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프로 생활을 한 프로들보다 사이즈적인 면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많이 밀리고 장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근육의 틀이 좋고 강점이 명확한 선수라서 어느 정도 프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이즈적인 측면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 탑3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좌측부터 후안 모렐, 중앙에 안구엔, 우측에 네이선 디아샤 이 3명이 탑3로 불렸는데요. 재밌는 것은 지금 사전 심사인데 심판들이 네이탄 디아샤를 가운데로 절대로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네이탄 디아샤가 잘하면은 2위나 3위까지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앙 자리를 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일부만 봐서 모르겠지만 그 중앙에 있는 앙구엔 선수랑 후안 모렐 선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네이탄 디아샤는 중앙의 자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백포즈에서 확인하다시피 그 후안 모렐, 좌측에 보이시는 후안 모렐이 햄스트링이나 이런 둥근 부분이 조금 뚜렷하게 잘 보였습니다. 네이탄 디아샤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사이즈적인 부분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죠. 앙구엔 선수가 사이즈적인 면에서 후안 모렐이나 네이탄 디아샤보다는 확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안 모렐이 이제 올림피아 때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나서 이후의 쇼에서 본인의 베스트를 좀 끌어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심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지들이 좀 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제 파이널 이제 순위 발표를 남겨놓고 다시 한번 이 3명을 불렀고요. 다시 한번 불렀을 때 파이널에서는 중앙에 마지막으로 네이선 디아샤를 배치를 하더라고요. 네이선 디아샤가 이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하고 설마 내가 1위를 못하는 거야? 라는 이런 표정으로 있다가 이제 밝게 좀 웃는 모습이죠. 후안 디젤 모렐과 네이선 디아샤의 정말 박빙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이 두 선수는 과거에 뉴욕 프로에서도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후안 모렐이 네이선 디아샤에게 패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몬스터짐 프로에서도 지금 보시는 중앙에 있는 네이선 디아샤가 1등을 하고 2위는 이제 후안 모렐, 우측에 후안 모렐이 2위를 하고 맨 좌측에 있는 안구엔 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탑3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세한 근육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걸로 사진 자료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심층 비교 분석할 테니까 이어서 기대해서 보셔도 되고, 지금 보는 영상은 저랑 같이 제가 해설을 하고 저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도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측면 하체 쪽에서 후안 디젤 모렐이 진짜 둥근이랑 이런 햄스트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육의 모양 자체는 네이탄 디아샤가 하체가 후안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후안이 메꾸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체 사이즈는 비슷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해설을 좀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이 좋게도 몬스터짐에서 저를 도와준 덕분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영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몬스터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